제10장 귀주 사천대열사 3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0장 귀주 사천대열사 3화. 이건의 손에서 뺀 우주신속으로 만든 반지는 그 무게가 어찌나 대단하던지, 비록 모용동부는 무림에 뛰어난 고수였지만 이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 반지의 무게 때문에 그의 우수는 땅속으로 콕 박혀 있었다. 동구는 괴성을 질렀고, 이건은 동구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은 후 자신의 반지를 그의 손에서 수거했으며 다시 자신의 우수에 홍익인간한을 끼웠다. 이건의 행동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동구는 마치 과학의 연기를 하는 자처럼 보였지만 동구의 손은 심하게 부어서 부풀어 올랐으니 이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심히 대경했다. 허허, 도대체 이건의 육체는 자연도 극복하였는가? 아니, 형님,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상부는 심히 놀라 물었다. 쌍둥이인 동구의 무공과 그의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 급히 이건에게 물었다. 사실 이 반지는 이 땅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반지가 아니구나. 이 세상 밖에서 들어온 우주신속으로 만들어진 고로 이 금속의 밀도는 세상 어떠한 금속보다 단단하고 무게가 대단하여 일반인이나 무림의 고수조차 이 물건을 취급할 수 없구나. 그럼 형님께서도 당연히 이 무게를 견딜 수 없어 발이 땅속에 조금 들어가 박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이 빠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그런데 나는 제국에 비기가 있구나. 이 비기는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실 나는 이 비기로 아무렇지 않게 반지를 끼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반지를 통하여 나의 절기를 펼칠 수 있구나. 와, 대단합니다. 허허. 그리고 형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제는 조금 의문이 풀렸겠지만 나중에 이 땅의 모든 혈사가 멈추고 악의 근원들이 뿌리째 뽑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면 너희들과 사사로운 이야기를 한가롭게 할 수 있겠지. 그때 무공과 삼남한상의 이치 등을 나눌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가야겠다. 후에 무호는 귀주에서 보졌구나. 스스스스스르르. 이거는 서서히 사라져갔으며 그의 몸은 잔상이 되었고 잠시 후에 신출귀몰한 모습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아, 형님은 우화등선의 경지를 완전히 넘어섰구나. 고대 최고 무인이었던 천마가 살아온다고 해도 감히 형님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철은 혼잣말하였고 사람들은 이건이 사라지는 모습을 넋놓고 보았으며 다만 그들은 모두 도깨비에 홀린 듯 입에서 침을 흘리고 있었다. 다만 영웅의 주축들은 하나같이 각자의 생각에 범주에서 이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 귀주는 중원 18만 리를 돌아보면 중원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였다. 물론 귀주는 귀하고 보석과 같다 하여 귀주였지만 사실 이 지역은 날씨와 기온 등이 신묘막측하여 언제는 날이 쨍쨍하고 맑았다가 금세 비가 온다든지 기온이 높지 않아도 비와 눈이 한데 어울려오거나 난데없이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하는 일이 반복되어 변죽이 심한 여인네 마음과도 같이 조변석결하였다. 그리고 이곳 풍광은 정말 돈을 주고도 보는 것에 아깝지 않을 산과 들판과 강과 호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곳은 중원에서 제일 가난하고 헐벗고 늘 언제나 기근과 역병이 끊이지 않는 중원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이었다. 또한 제일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 두매산골과 험지에는 언제나 도적과 산적의 무리가 들끓었는데 아마도 중원 전역에 이곳 귀주가 농림도의 세력이 최고로 방대하고 조직화된 최첨단 산적과 도둑 집단일 것이다. 헉헉 허허허허 헉헉. 제길 빨리 도망가자.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는 녀석들에게 잡힐 것이다. 형님, 우리가 모양 빠지게 이렇게 도망해야 합니까? 헉헉 허허허헉. 그렇게 말입니다. 헉헉 헉헉헉헉. 에잇, 형님. 저는 도저히 더는 못 가겠습니다. 이미 심리길을 달려왔고 이제 제 발은 무거워 신법은 고사하고 발도 떼지지 않습니다. 3명의 청산 무복을 입은 청년이 산길을 다름질하였다. 이 중에 2명이 투덜거리며 천리길을 한 걸음처럼 다름질하였는데 이제 산길을 한참을 다름질한 그들은 이들 주변으로 갈대밭이 환상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들은 언덕 능선길을 따라 달려나갔다. 그들이 달리는 곳에서 좌측은 갈대밭이었으며 우측은 산하를 끼고 완만한 낭떠러지 계곡이었으나 이 낭떠러지를 아래로 내려다보면 산하가 굽이굽이 계단식론으로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실로 대단한 풍경이었다. 정말 이들이 놓인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변 경관을 보고 천천히 유람할 만한 장소였다. 헉헉헉헉헉헉. 형님, 저는 정말 더는 못 가겠소. 3명 중에 조금 얍삽하게 생긴 녀석이 자리에 멈추어 섰다. 이런, 청훈아, 이 녀석아. 내가 뭐라고 했냐? 항상 무공을 쌓는 것에 게을리하고
매일 등한히 여기며 밤낮으로 주색잡기 하면 언젠가 내 녀석 삶에 복수할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청수 형님은 이 와중에도 저를 구박하십니까? 큰형님,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오. 막내야, 그것은 청수의 말이 맞는구나. 세 명의 형제로 보이는 자들은 달리던 걸음을 멈췄고 모두가 하나같이 급한 숨을 몰아쉬었다. 이들의 얼굴은 매우 창백하고 얼굴의 땀과 겨드랑이의 땀으로 인하여 한참을 다름질하며 달려왔던 것 같았다. 헉 허허 헉헉 후아 학학 허허 헉헉 헉헉 허허 후아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그 보시오, 형님. 녀석들은 이제 우리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오. 우리는 이미 심리기를 우리 사도가의 비전 신법인 폭풍비례 볼을 전개하여 달려왔기 때문에 이미 떨어져 나갔을 것이오. 그런가? 아니다. 녀석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달려올 것이다.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 청우 형님은 다 좋은데 평소 전혀 그렇지 않다가 목숨이 경각간에 놓이면 언제나 너무 신중하오. 그래도 이번 경우는 안심하기 이르구나. 청우란 자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긴장한 얼굴을 멈추지 않았다. 다른 두 명의 동생들은 다소 긴장한 얼굴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는지 얼굴에 미소까지 머금었다. 형님은 산채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엉덩이와 허리는 괜찮소? 녀석, 모양 빠지게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은 것에 말을 해 무엇하냐. 그래도 형님은 조금 너무하셨소. 녀석들이 비록 괴수 같은 모습이었지만 형님 앞에 나타난 녀석은 고작 4~5살이나 되었겠소? 대사도가의 공자께서 그런 녀석 앞에서 바지에 소변을 지리는 것은 좀... 아이고 머리야. 너는 형님의 치부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이 형의 치부를 드러내느냐. 그러는 너는 그렇게 용감해서 10살짜리 여자아이 앞에서 꽁지 빠지게 뒷걸음치다가 개똥을 밟았느냐? 형님. 녀석들아, 서로가 얼굴에 침을 뱉으면 휘리릭 휘휘 쿵. 이게 뭐야. 애구머니나 흩어져라. 세 명의 사도세가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물건을 보고 기겁하여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청우라는 대형이 자신의 동생을 보고 외쳤고 풍선비우라는 사도세가의 비전 보법을 전개하여 세 명은 자리에서 나라 갈대밭으로 사라졌지만 한 명 청우는 보법의 방향이 영 아닌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렸는데 이들 앞에 떨어진 물건이 무엇인고? 바닥에 구르는 물건은 사람의 수급이었으니 눈은 떠져 있었고 수급의 눈은 백태로 인하여 희끄무레했으며 그의 입 주변에는 짐승이나 괴수에게 뜯겼는지 이와 하얀 뼈가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양쪽 귀 또한 뜯겨나가 귀 부분에서 짙은 붉은색 피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머리가 떨어진 곳에 5 괴수 같은 물건들이 떨어져 내렸는데 이들은 바로 아기들이 아닌가. 이들은 자리에서 코를 킁킁거린 후 한 녀석은 낭떠러지 쪽으로 달려나갔고 나머지 4 녀석은 청우와 청수라는 형제들이 들어간 갈대밭으로 사라졌으니 혹시 이 갈대밭에 있었던 사도가의 말썽꾸러기를 기억하는가? 이들은 평소 품행이 좋지 못하여 과거 세가에 알리지 않고 백리세가에 출연한 생마를 잡기 위하여 여행하던 도중 장강에서 표사 장씨라는 자와 사기 마작을 하여 장씨의 표물과 함께 그의 전 재산을 홀라당 벗겨먹은 자들이었다. 사도가의 말썽꾸러기들은 그곳에서 우연하게 이건을 만나 호되게 당했던 과거가 있었다. 이후 그들은 사도세가로 돌아가지 않고 왜 이곳 궁벽한 시골 귀주성에서 아기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인가. 아무튼 이들은 아기에게 쫓겼으며 막내 청우는 비록 조금 완만했지만 천길 낭떠러지로 보법을 밟아 떨어져 내렸고 첫째 청우와 둘째 청수는 다른 편 갈대밭으로 들어갔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